우병우의 팔짱, 가슴이 아팠다. 오늘 청문회에 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입니다. 저 얘기를 먼저 짚어보기 전에요. 법원도 휴가가 있어서요. 오늘부터 2주간 휴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한 국정농단 재판은 계속됐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누구 연락 받고 오신 거예요? 갑자기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검찰에서 언론 보도 봤습니다만은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이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뭐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법원은 휴정기에 들어갔는데 이 재판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세 분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재판 관련이니까 박준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휴정기에도 국정농단 재판은 뭐 전혀 상관이 없네요.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가 법원 휴가입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비롯해서 대다수 법원 휴가고 일단 판사들은 7월 마지막 주에 갈 판사들, 8월 첫째 주에 갈 판사들 휴가를 이렇게 가고 변호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휴가를 짭니다. 근데 너무나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이 법원 휴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일정이 쫙 잡혀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7월 마지막 주에 아예 휴정기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27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휴정기 없이 아예 올로 그냥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원장님 영상 함께 보셨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김없이 이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엷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제 교도관과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건강에 이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려했던 데. 근데 일단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동안 보면 이제 그 발가락 부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아마 전체로 좀 기가 많이 이제 쇠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조 생활이 좀 오래되고 여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견디기 좀 힘들었던 것 같고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보면 이 냉방 관련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정에 보면 지금 계속 이제 냉방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밤 되면 또 상당히 좀 아픕니다. 사실 몸이 냉방병 걸린 분들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연속되면서 몸이 이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벌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이 건강 자체가 지금 이게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마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되지 않겠는가. 지금 일단 지금 폭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폭서기에도 휴가 없이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힘든 지금 과정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벌써 41회 차네요. 뭐 아까 냉방병 얘기했지만 저 삼복도에도 긴 소매를 입고 오늘 재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오늘 이 법원 휴정기 첫날인데 이 인물도 재판에 나왔습니다. 목소리 한번 화면으로 누군지 만나보실까요? 민정비서관한테 청와대 삼성문건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 있었습니까? 근데 부활이 우병우 전 수석은 다름이 없네요. 항상 여전합니다. 네, 일관성이 있습니다. 답변에 일관성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내가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할 텐데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가 왜 피의자한테 하는 어떤 신문 중에 의도적으로 같은 질문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할 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만약에 답변하는 부분에서 다시 이 증언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이 공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으로서 거두절미하고 지난번에 답변했다라는 대답으로 지금 계속 일관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재판정에서도
그런 답변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재판에 사실 변수가 생겼거든요. 지난번에 청와대 문건, 민정수석실 문건이 발견됐는데 문건을 작성한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은 이제 검사라서 자신의 어떤 이 복무지로 이제 다시 갔는데 어쨌든 이 검사 출신의 행정관이 오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나마나 이런 질문이겠죠. 우병우 수석의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느냐? 네 하고 대답을 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에 눈길이 모아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 전 수석이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말고도 우병우 전 수석 얘기가 화두로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어딘지 만나보시죠. 정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진. 후보자님도 보셨죠? 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병우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었지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인사상 네, 허 교수님 이제 오늘부터 문무일 검찰총장의 청문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질문이 참 종종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팔짱 낀 사진 보고서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안타까운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첫째는 어쨌든 뭐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검찰 고위 간부가 그 추락의 상징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저 사진이. 그래서 자신들이 평생을 가져온 자부심과 뭐 이렇게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런 사진이었다.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당시 비난을 받았던 게 팔짱을 낀 모습도 비난을 받았지만 그 반대편 조사하는 입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도 굉장히 공분을 자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격이 전도된 모습 같았죠. 마치 팔짱을 낀 우병우 전 수석이 조사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 뭐 뻘떡이리 조사관들이 마치 그 지시를 받는 부하직원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구도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 뭐 안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그 긴 시간 동안 과연 조사를 제대로 했을까? 그냥 뭐 시계하고 농담이나 하고 뭐 형식적인 조사로 시간 맞추기나 때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을 샀죠. 그래서 뭐 안 그래도 불신을 받고 있었는데 저 사진, 저 장면으로 결정적으로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추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검경수사권 분리라든지 공직자 비리 주사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요구들이 뭐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이 작년 11월에 찍힌 거니까 거의 반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에서 또 질문 나온 거 보니까 좀 파괴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네. 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또 좀 화면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 전 수석 관련해서 아까 잠깐 뭐 언급하셨던 청와대 캐비넷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결정할 것이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벌맨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문무일 지금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에 몸을 담은 사람이고 사실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그 검찰 내에 사실 이제 우병우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죠, 사실은. 전 정권에서 보수 정권 이제 9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에서 나름대로 이제 발탁되고 키워졌던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척결 대상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 본다면 조직의 안정화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면적인 색깔이 있죠. 예. 즉 한쪽을 너무나 했을 경우는 또 반대의 어떤 그런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이 앞으로 이제 그런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병우 라인의 인적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뭐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제 이런 좀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어차피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 많은 일단 그 당시에 우병우 라인이 일단 검찰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이제 그 차장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좀 인사가 이제 곧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문무일 그 후보자가 얼마만큼의 좀 칼을 댈 것인지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또 이제 사실 문제거든요. 이건 사실 검찰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와도 좀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의 어떤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아마 그것도 사실 문무일 후보자가 굉장히 좀 괴로운 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말은 두루뭉술하게 오늘 했어도 이제 좀 칼날을 들이밀 수 있다는 분석.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고위직들뿐만 아니라 차장급들 또 부장급들에 대한 인사가 이제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되면 곧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인 좀 인적 청산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우병우 전 수석 건 말고도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한 언급도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간첩 사건에서 간첩을 재판하는데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한다.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좌파 단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기 사안 때문에 무슨 전직 대통령은 그 간첩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한명숙 전 의원 재판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5년 걸렸어요. 5년. 그거는 그렇게 오래 끌어도 되는 거였나요? 어떤 사람은 재판을 5년씩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번씩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지금 박준 네. 변호사님 사실 법조인의 입장으로서 김진태 의원의 저 비유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뭐 적절한 비유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혼자 있었고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박 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엮여 있고 빨리 해결해야 될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갖고 뭐 간첩이니 5년권 사건도 있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빨리 하느냐.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 누리꾼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첩 한 명이 나라를 저렇게는 망치진 않는다. 나라를 크게 망쳤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누리꾼 말도 있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문무일 후보자한테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기보다는 일단은 친박 그 어떤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문무일 후보자가 딱히 답할 게 없어요. 뭐 어떻게 답합니까 거기서 맞다 할 수도 없고 아니라 없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화를 내시는 아닙니다. 이종우 실장 왜냐하면 이게 그 김진태 의원이 인권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항상 네, 그렇죠. 박 전 대통령 측이 얘기했던 건강 문제 너무 이 혹사를 한다 싶을 정도 주사회 재판을 얘기했는데 그 포인트를 계속해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이 변호인단의 전략은 사실 뭐 스스로도 거의 밝힌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든 어쨌든 10월 시한으로 잡혀 있는 10월을 넘겨서 불구속 그 이후에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계속 받게 하겠다라는 거의 그런 전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 관련해서도 사실은 계속 그러니까 구치소 발로 어떤 가짜뉴스 같은 것이 좀 양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구치소 측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의 건강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재판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정성도 분명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끊임없이 박 전 대통령의 진료 기록 정확한 진료 어떤 건강에 어떻게 나쁜가를 증명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진료를 해서 그런 기록이 나온다면 그건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는 그런 그 진료 기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상의 어떤 그런 오늘도 그런 그 추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략상이요? 예, 저는 오전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참 곤란하구나 이런 생각이 답변에 참 잘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명쾌한 대답을 좀 꺼리더라고요. 예, 재판은 재판부, 사법부 판사들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뭐 옳다 그렇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뭐 말할 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이 이 재판을 지금 좌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뭐 방금도 이제 김진태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재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한 거는 변호인단들이 수백 명의 정인들을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일일이 한 명씩 다 신문을 내야 되니까 재판을 많이 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걸 또 재판을 많이 한다고 인권 침해라고 하니까 자기 모순에 좀 많이 빠지고 있지 않냐. 이게 대해서 뭐 검찰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간첩보다 못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후에는 또 어떤 청문회 모습이 있을지 또 김진태 의원은 또 어떤 주장을 펼칠지도 한번 지켜볼게요. 이현정 의원. 네. 박 전 대통령 오늘 뭐 최순실 씨도 뭐 재판에 출석을 당연히 했습니다만 딸 증언 녹취록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전언이 들어왔어요. 일단 뭐 지난번 재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참가를 안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유라의 진술 때문에 최순실 씨가 상당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정유라와 최순실은 이제 그 모녀 관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직접
그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직접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정유라 같은 경우에 아니 엄마가 지금 내가 이 말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런 지금 입 다물어라 지금 삼성에서 다 지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함께 또 말 세탁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또 엄마와 그리고 이제 그 삼성 관계자들이 만나는 거 이런 것도 다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증언 같은 경우는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쩌면 불리한 증언이거든요. 본인한테는. 그렇지만 본인이 불리한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할 경우는 재판부가 상당히 신뢰성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본다면 정유라의 지금 이걸 반박하기 위한 이거 지금 상당히 이제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하는 또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허구성을 지적하려는 그런 지금 노력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정유라가 지원했던 그 엄마한테 들은 날짜라든지 그다음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인정돼 버리면 최순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가게 됩니다. 또 삼성도 불리하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난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이 정유라의 진술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일종의 밤샘 공부를 하는 데에는 사실 이제 재판 증인 출석이 2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죠.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유의미한 증언을 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26일, 28일 그리고 결국 아마 8월 4일 다음 주 4일 날 결심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6일 날 최순실이 증인 출석을 해서 하는 게 최순실 입장에서도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번복해야 될 부분은 말을 했지만 정유라의 진술 부분을 좀 번복을 해야 되고 본인이 다른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서 그 녹취록을 받아서 지금 계속 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검에서는 또 검찰에서는 어떻게 최순실을 증인 신문을 할 것인지 또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또 반대 신문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막 핵심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재판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엄마가 딸과 싸우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이종우 시장 최순실 측은 그런 대결 구도가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까지 사실 최순실 씨가 딸의 그런 증언에 대해서 화를 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변호인단에서 나온 말들 아닙니까? 이경재 변호사도 사실은 그 부분과 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났는데 지금은 그걸 다 번복하고 있어요. 이경재 변호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최순실 씨가 딸에 대해서 화를 낸 건 사실이 아니다.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와 딸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의 그런 어떤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딱 한 가지죠. 만약에 엄마와 딸의 싸움이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익이 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어떤 그런 무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금 다툼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정유라와 엄마는 완전히 별개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서 정유라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정당하게 엄마의 어떤 증언을 탄핵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 둘은 아직도 공동 운명체고 딸의 어떤 이 성년을 인정 안 하는 거야. 미성년이고 딸은 내 그 딸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이 구도를 만듦으로써 딸이 지금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 엄마한테 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 변호사님 그런데요. 엄마와 딸이 나와서 서로 다른 증언을 반대되는 증언을 하게 되면 다른 말로는 둘 중에 하나가 위증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위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고인이기 때문에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가서 만약 얘기를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위증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유라는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되게 꼼꼼하게 따질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위증은 안 되면서도 정유라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을 받아온 거예요. 그냥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녹취록 봐가면서 줄 꺼가면서 아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나도 피해 나갈 수 있고 또 정유라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경재 변호사하고 머리를 짤지 않을까 아니면 삼성 측하고 이제 조금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딸과의 인연을 끊겠다 이런 보도 나오니까 나 그런 거 아니고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 얘기하고 정유라 말이 맞다 그러면 바로 위증이 돼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말과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관련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